헌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헌독 말씀은 주보의 내용과 하나를 더 해서 오늘 2005년도 9월 12일 날 미국 뉴욕 링컨 센터에서 평화 대사가 처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을 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주보 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는 천주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아벨적인 유엔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경찰과 평화군을 창설하여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갑주를 입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 만대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세계적 평화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인이 전해준 하늘의 경고를 가슴 깊이 각인하시어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해 오신 이상가족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연합 창설대회 선언문 중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은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우 아시죠? 새우. 이 새우가 아주 작지만은 이 새우에는 아주 깊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새우는 바닷속 깊은 아주 아래서부터 또 가장 높은 곳까지 와가면서 활동을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새우는 1년에 한 6번 내지 8번 이 껍질을 가른다 그래요. 이 껍질을 바꾸려면은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위나 조개 그런데 자기 등을 비벼가지고 그 아픔을 무릅쓰면서 그 껍질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우의 마지막 교훈 하나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잡은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새우의 교훈이랍니다. 오늘 심양원 선생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 천안교회 발전에서 사인을 해주시는데 새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안가정교회가 이 새우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천안교회가 되어주고 또 자기 몸을 비벼서 8번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천안교회가 많은 옷을 갈아입어서 이 시대에 모델이 되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항상 어떤 태풍이 와도 흘림이 없듯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서 곧게 가는 그런 식구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천안은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고 직접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찾아오신 우리 심양홍 선생님은 이제부터 가장 잘하시는 우리 김재봉 회장님이 나와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봉 회장님 단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연합 천안교회 가족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전도의 길목에서 앞장서고 복음의 꽃으로 활동하시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부모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여러분에게 기쁨과 슬픔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최고의 인기 탤런트 심양홍 평화대사를 모시고 열린 예배를 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심양홍 평화대사를 텔레비전이 아닌 실물로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하게 된 것은
천안가정교회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심장욱 평화대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심장욱 평화대사님, 이 천안가정교회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안교회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지인 참부모 문선명 총재님과 늘 대화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뿐인 교회가 천안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간 뒤에 심장홍 평화대사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가 늘 가득가득 넘쳐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기 전에 한 분한테 편지를 전달할 일이 있어서 말씀. 혹시 장준섭 장로님 계십니까? 장준섭 장로님이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서 문선벽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서 세우신 인터내셔널 파시 리더십 칼라지라고 하는 세계 평화 지도자 양성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적에도 나와서 안내를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다음날 그 대학을 방문해서 그 대학에 다니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로님의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길래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안에 살면서 여기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 특별히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만 손병희 회장께서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평화대에서 충청남도 회장인데 천안 바로 이웃인 아산에 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왔다고 얘기를 해서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랬더니만 장준섭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 다음에 천안교회를 방문한 기회가 있으면 꼭 자네 아버지를 만나서 안부를 전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에 그 약속을 지금 지켜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전 세계 학생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참부모님의 평화사상과 참사랑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불원관내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심양홍 평화대사의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enos días, señor, señora. konnichiwa. 존경하는 조용옥 지부장님과 또 방금 소개 말씀하신 김재봉 회장님, 또 손주정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천안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평화대사에 오게 된 것은 일본 지바갱에 있는 우라야스 그 연수원 그 김상순 형님의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백일섭 씨, 어미신 씨, 뭐 기타 여러분들하고 한 10여 명이 갔었습니다. 가서 그 강의를 듣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유태인이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또 저 시베리아에서 북극해를 거쳐가지고 저 알래스카로 연결하겠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듣느니 전부 놀라운 일이요, 못 듣는 일이요, 보느니 전부 아주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자서전, 참 부모님의 자서전을 김영사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폭풍노도와 같은 일생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그걸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코엑스에 우리 그 평화대사 전부 수천 명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참 아버님이 한 대여섯 시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말하자면 핵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때 그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께서 네, 아버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하자면 위기를 넘겼다면 좀 저럴까 하여튼 이 정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이철승 전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걸 봤습니다. 그 지금 오늘 그 훈독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저녁 한 서너 시에 끝나나 이렇게 했더니 간단히 끝나서 다행인데만 뒤에는 그 훈독회에 참석하면 우선 이 발이 재려가지고 그리고 또 저 화장실 못 가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혹은 적은 소리로 말씀하고 또 다 아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맥락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질문해서 대답을 못하면 막 녹일 뛰시고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냐고 공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하실 때는 훈독회가 한 6시간 7시간 가가지고 이건 날이 저물어야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이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전국의 시군구를 순회를 하면서 그걸 할 때 주제 발표를 또 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독후감을 얘기하신 분이 현지에서 있고 저희도 그때 자기의 감상이랄까 이런 소견을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김상순 선배님 또 정혜선 선배님 이런 분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그 순회를 갔을 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워싱턴 출발해서 뉴욕으로 해가지고 또 달라스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라스베가스로 해서 로스앤젤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을 갈 때 저는 일본에 그때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강원도 그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8살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6.25 사변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때는 학기가 아마 6월 달이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 안 돼서 가지고 교문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오지 말라 그래서
그 왜 오지 말라니까 아마 그때는 전쟁이라 안 하고 사변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변이 나서 그렇다는 게 사변이 뭔지 전쟁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석 달 동안 저희가 산속에 살다가 내일같이 이제 말하자면 공산군에게 숨어 산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돼서 처형을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같이 국군이 들어와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국군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그 해 겨울에 일사후퇴라는 것을 맞게 됐습니다. 그건 뭐 영어로 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One for retreat, 일사후퇴라는 것을 이 참혹한 현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이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우리 동네를 100여 호가 조금 넘을까요? 그런데 그걸 전부 불을 태웠습니다. 반동분자의 동네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반동분자가 뭐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불을 태웠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또 걷고 또 달구지를 얻어 타고 이렇게 해서 수안보에 도착했습니다. 수안보에 도착하니까 날이 저물고 그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니까 그 양 방을 다 이렇게 터가지고 미닫이게 트고 하얀 종이를 깔았어요. 그걸 그때는 백로지라고 했는데 거기 딱 하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래서 밥주바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가려고 하다가 인민군이 온다 하니까 그 산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우리는 피난민이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거기서 그 밥을 다 먹고 새벽에 새끼줄로 발을 동여매고 그 산길을 가는 겁니다. 의병들이 댕기던 길. 지금은 뭐 길이 좁고 터널이 뚫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그 한 사람이 겨우 비켜날까 하는 그 좁은 길을 또 눈이 와서 얼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기를 업고 가던 아주머니가 뒤로 넘어져서 아기 골이 깨졌어요. 그거를 포대기를 풀러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그것이 남의 애가 아닙니다. 자기 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 점천이라는 곳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영천 은혜사까지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자서전에는 없지만 그 나중에 이 모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 길을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아픈 환자를 다리를 못 쓰는 그 병자를 자전거에 싣고 걸어서 가기 어려운 것을 싣고 이 문경 세제를 넘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총재님의 그러한 용기에 박수를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남으로 피난 가는데 유명한 그 목사님들 계시죠? 함석환 목사님은 다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도 전부 이 장기려 박사하고 친구입니다. 우연히 그 교육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니까 그 장기려 박사를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나 이남으로 가야 되겠다. 전부 이남으로 하고 안 가신 분은 조만식 선생, 조만 선생 보고 가시자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동포들을 이북 동포들을 놔두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가느냐 해서 조만식 선생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총재님이 그 배천으로 쓰기는 신백자 백천이라고 하지만 읽기는 배천이라고 옛날부터 있습니다. 배천에 쌀을 구하러 가시다가 바로 평양으로 가셔가지고 그 피난 못 간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 가서 3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은 여러 어르신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그 옷만 스쳐도 옷이 빵빵하고 살이 타는 그곳에서 3년간 살아 계시면서 밥을 조금 나오는 밥을 옆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어머니가 비단 옷을 해가지고 온 옷을
옆 사람을 주고 또 공중에서 폭격을 하니까 내 곁으로 오라. 나한테 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폭격을 해서 그 문을 열어서 다시 그 평양으로 가가지고 가서 그 다리가 아픈 그 분을 자전거에 태워서 이남으로 세제를 넘어서 그 험한 문경 세제를 넘어서 피난을 하셨다. 그래서 이 부산에 그 여러분 어르신도 다 가보셨죠? 부산에 거기 그리로 와가지고 거기를 말하자면은 비가 새는 곳에 미군 병사가 그 아주 레이션 박스를 가지고 그 지붕을 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새고 겨울물이 졸졸 흘러가는 곳에서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대님의 뭐 이러한 기록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이제 그 일본에 연수를 가기 전에 저는 그 KBS에서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라는 것을 매주 그 수요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그 동네 그 충청북도 진천에서 찍었는데 거기서 그 이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환갑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좀 에헴 이렇게 하려면은 80은 돼야 됩니다. 그 70을 좀 돼야 되고 60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환갑이 안 됐을 때도 거기 촬영을 하러 가면 거기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대우해줘서 아 예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해 그 지금처럼 가물었어요. 아주 가물어가지고 이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이렇게 전부 다 갈라지고 이렇게 한 마리 심했는데 어느 해 가니까 저기서 키가 작은 그 어른이 오시면서 어이 이장 이리 와봐.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당신 말고 여기 누가 있나? 그래서 아 예. 왜 그러십니까? 저기 안 보이나? 저 논이 아닙니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저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나? 비가 와서 그렇죠. 왜 비가 안 오나?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장이 모르면 누구 하나? 이거 참 갑갑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래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번지 없는 주막 간판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래서 막걸리하고 뭐 이렇게 이 배추 김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둘이 먹기로 했는데 막걸리 냄새가 솔솔 나니까 그 위에 어르신들까지 와서 한 7, 8명에 이렇게 먹게 돼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촬영하러 가는데 그렇게 한 2번 하니까 그건 뭐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냥 비가 쫙 옵니다. 오늘 같이 뭐 이렇게 오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비가 그냥 쫙 와서 차를 갖다 대고 딱 하는데 그 어른이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 풀로 만든 도롱이 비슷한 거 이걸 하고 사과 대신에 뭘 쓰시고 이 삽을 들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비가 옵니다. 자 막걸리 자시러 가시죠. 근데 아니야 나 지금 너네 물 보러 가야 돼. 말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비가 왜 안 오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대사 여기 와서 자사전 그 출판 기념회 가서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왜 비가 안 오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LA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 총재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 그 더한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통일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갔을 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게 도박장이 있는 이곳에 총재님이 오실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미국 그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뭐 월남에 군인을 갔다 와서 영어가 짧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왔습니까? 했더니 아주 간단해요. 루즈마니. 그렇게 돈이 이렇게 많냐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잃는다 이게, 조금 잃고 말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곳에 총재님이 오셨을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훈독회를 할 때 김상 선배하고 다른 많은 평화 대사분들하고 같이 또 정혜선 선배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즉 이 신시티, 이 죄악의 도시를 다시 아주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훈독회를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좀 있으셔가지고 막 졸고 이러다가 뭐 야단 맞고 말이, 그거 뭐 얘기해봐 하면 졸던 사람이 뭐 그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가지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탁자 앞에 놓인 꽃을 그 앞에 있는 정혜선 선배도 주시고 김상수 선배도 주시고 그 앞에 앉으신 선생님도 주시고 저한테도 그걸 한 송이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꽃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란다에 이렇게 두고 제가 말하자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절망할 때라든지 앞길이 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도 이상하게 저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놈아 절을 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무슨 말씀을 정확히는 못 알아들어요. 또 빨리 얘기하시고 또 약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다 그 현실로 돌아온다. 이것을 봤어요. 그때 그 고르바초프의 소련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소련의 이 이데올로기로서는 살 수가 없다. 공산주의를 포기하라. 그래서 이 서양 사람한테 그 박사한테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라 하니까 그 서양 사람이 어떻게 여기 모스크바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하게 돼서 이렇게 개방이 됐다는 건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청년들을, 소련 청년들을 미국에 보내자. 그래서 몇백 명을 보내자 하니까 두 군데서 반대했습니다. 즉각 KGB하고 CIA에서 반대했어요. KGB는 이건 미국의 첩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CIA는 이것도 뭐 와서 간첩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그 밤을 새워가면서 비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교구장님하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그 석준호, 소련 시대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인하는데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사인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이 쿠데타, 소련의 쿠데타, 개방한 후에 쿠데타에서 탱크를 가지고 전부 그 말하자면 개방 정책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다시 구체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청년들이 길바닥에 드러났다. 수백 명이.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탱크로 깔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그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예? 그 개방이 이어졌어. 그 청년들이 누구냐? 그것이 총재들이 미국으로 보낸 그 청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을 좀 제가 맨날 시골 이장이 동네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높은 단위에 올라오니까 좀 떨립니다. 여러분 뭐 얘기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오는 대로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면 이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문경 세제 이야기하고 논에 비가 왜 안 오나 이게 가뭄의 단비 그 말씀에 가뭄의 단비라고 인류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베레시트로이카 이 얘기를 꼭 제가 아는 것을 겪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 만난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거기서 공산당 핵심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주체 사상으로서는 이 북한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해서 저 총을 쏘아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총을 쏘더라도 그 수령님께 연락을 하고 하자 그래서 전화를 한 거 다 아시죠? 전화를 하니까 남에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남에서 온 목사가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그 몇 분 동안에 그냥 전부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뭐 몇 년이 전 같은 걸 느꼈다는 거였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낮은 소리로 놔둬라 남에서 진짜 목사가 온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끝나고 호텔을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살아서는 이북에서 평양에서 못 나갈 시간인데 나는 북한에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이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만나주려 해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가니까 그 사진을 보면 아시죠? 이 김일성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잡고 걸어 나오신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남해 가서 유명한 뭐 목사님들 뭐 전부 낮은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부 이렇게 했지 손을 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손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뒷짐을 지니까 항상 어른이니까 뒷짐을 지니까 뒷짐을 못 지게 하려고 만나자마자 손을 탁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총을 쏘려도 너무 가까우니까 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에 대고 딱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형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귀가 쫙져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문 목사 그 백두산에 곰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카나다에 가서 곰보다 더 큰 생선 낚시합시다 그래서 하하하 웃고 그 웃는 소리가 저 바깥에까지 다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배포가 있구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 금강산 개발 그 후에 이 헬리콥터로 전부 이 금강산 이걸 저걸 시찰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그 개발 먼저 하기로 했는데 현대가 정부에서 현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 자동차의 80~90%는 전부 이 통일 재단의 그 자동차입니다. 휘바람새라든지 그거를 줬다 이거예요. 북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줍니까? 그러니까 직접 경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걸 왜 주냐? 그러니까 잘 되니까 준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 사장님이 총재님한테 그랬대. 이걸 왜 주냐? 그러니까 줘라. 좀 줘라.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그것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들이 다 이남으로 도망가는데 거기를 다시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이 동포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감옥살이 3년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군의 폭격을 해서 나와서 다시 병자를 자전거에 싣고 이 세자를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부산에 그 천막을 치고 이런 교회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다. 이것은 정말.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이 무슨 전 세계 난민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 가도 선교를 하셔가지고 거기 그 현직 대통령이 평화대사가 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동구권에도 전부 가서 무상으로 1억 달러씩 전부 주셔가지고 무상으로 그래서 많이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또 그 펠레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스타 펠레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총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100명을 만났다 이거예요. 펠레가 그때는 뭐 스타니까, 축구 황제니까.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교황과 그다음에 총재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축구 이걸 저걸 했는데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축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남미 교회에서 만드는 축구단이 결승에 올라가서 펠레가 너무 놀랐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총재님은 펠레가 만나고 싶다 하는데, 펠레가 누구냐? 그 축구니까 그럼 오라 그래라. 그래서 뉴욕에서 만나서 이 새끼 너 안 믿으면 죽어 이 새끼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 알아서 펠레가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야. 야,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펠레를 감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박수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펠레가 제안한 것이 피스컵입니다. 월드컵은 각종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뮌헨에서도 그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데올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평화컵을 만들자 해서 그 스페인에서 평화컵, 피스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구장에 거기 갔었어요. 가서 그 어떤 사람이 공을 잡으니까 수만 관중이 일어나. 그것이 호날두야. 근데 그 헛발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 지브랄타르 해협을 넘어서 도착하면은 탕헤르입니다. 도착하는 것이 모로코에. 그 김봉호 국회 부의장이 야 이게 여수보다 큰데 이러더라고요. 배가 많은데 이래. 그렇죠. 그 뭐 유럽에서 저쪽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근데 이 시간이 다 돼서 요 얘기만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에서 최후로 탕헤르하고 여수가 두 도시가 남았다. 두 군데가. 그런데 그 한 할머니가, 아프리카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 대륙에서는, 즉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엑스포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그럼 뭐 모로코로 하자, 탕헤르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뒤이어서 웬 어린 소녀들이 부채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리틀 엔젤스입니다. 야, 쟤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리틀 엔젤스입니다. 저게 어느 나라냐? 코리아다. 그럼 코리아로 하자. 이래서 여수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분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 가수 조용필이가 와서 처음엔 노래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시체 말로 안 팔려가지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부산 항구에 조총련 추석 성묘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구냐? 조용필이다. 어디 있냐? 없습니다. 찾아라. 이렇게 해서 조용필이가 다시 떴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용필이가 자기 데뷔 몇십 주년에 동아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케이블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동아방송 PD 안평선 프로듀서가 나를 찾아서 돌아요 부산 항해를 불러가지고 다시 조용필이가 뜨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때 그 반대를 했습니다. 간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무슨 소리냐 말이야.
부모 형제가 다시 만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저도 그 불탄 시민회관에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했을 때 성묘단이 저기서 들어오면 그냥 그 콘티가 없어요. 그때는 카메라가 무조건 그걸 쫓아갑니다. 에? 형님, 아우야, 그 목매인 소리, 그 현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선명 총재님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추석 성묘단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시간이 2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들으시고 널리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참 어머님을 위해서 억만세를 제창합시다. 억만세! 감사합니다.